오늘은 마음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늙었어. 이 한마디가 문제입니다. 그 말이 뇌의 스위치를 끕니다. 뇌는 우리가 준 명령을 따릅니다. 지금부터 그 고리를 끊겠습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역으로 진료 중입니다. 올해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진실이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뇌가 뒤따릅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열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방에 들어가서 목적을 잊습니다. 지갑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납니다. 어제 들은 얘기가 흐려집니다. 새 기계를 배우기 겁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서 그래. 그 말은 위로 같지만 독이 됩니다. 뇌는 싫어하는 신호로 알아듣습니다. 사용을 멈추면 회로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쓰면 더 단단해집니다. 근육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은 그 출발점을 잡겠습니다. 진료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이명자님입니다. 나이는 72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틀렸어요. 이제 머리가 안 따라와요. 하루를 물었습니다. 자세히요. 아침 식사 후엔 TV를 켭니다. 점심 전까지 멍해진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메모를 못합니다. 동네 모임도 쉬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늙었다고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여쭙습니다. 언제부터 이 말을 하셨나요? 나는 늙었어. 이 말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부터라고 했습니다. 집이 조용해진 뒤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몸이 먼저 늙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지쳤을 뿐입니다. 뇌는 아직 움직일 준비가 됐습니다. 단 명령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 배울 수 있어. 이 말입니다. 명자님과 약속을 정했습니다. 체념의 말을 멈추는 약속입니다. 단어 하나를 바꾸는 약속입니다. 늙어서가 아니라 아직 익숙지 않아서, 기억이 나쁘다가 아니라 기억이 쉬고 있어서 이렇게 바꿔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기록장을 드렸습니다. 아침 첫 줄에 쓰는 문장입니다. 오늘 내 뇌는 깨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배웁니다. 짧지만 힘이 있는 문장입니다. 뇌는 이 문장을 듣고 깨어납니다. 여러분께도 권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말을 바꿔 보십시오. 나는 늙었어를 지웁니다. 나는 오늘 연습한다로 바꿉니다. 둘째, 이유를 붙여 보십시오. 걷는 이유, 읽는 이유를 씁니다. 셋째, 마음을 목소리로 내십시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리 내어 말하면 뇌가 듣습니다. 귀가 듣고 전두엽이 반응합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됩니다. 작은 말이 길을 바꿉니다. 명자님은 일주일을 채웠습니다. 처음 사흘은 버거웠습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넷째 날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말한 문장을 기억했습니다. 저절로 허리가 펴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은 얇은 동화책이었습니다. 짧은 글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으며 줄을 치고 소리 내었습니다. 집에 와 손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배운 줄거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주위 진료실은 밝았습니다. 명자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더 또렷해요. 물건을 찾는데 덜 헤맸어요. 밤에 마음이 덜 무거웠어요. 저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전환입니다. 말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체념 대신 선택을 말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뇌는 그 말을 따릅니다. 오늘의 한마디가 내일의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마음을 묻습니다.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묻습니다. 어떤 말을 반복하셨는지 묻습니다. 거기서 첫 처방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말부터 바꾸는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얻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줄을 써봅시다. 여러분의 공책 첫 장에 씁니다. 나는 오늘도 배운다. 나는 오늘도 걷는다. 나는 오늘도 연결된다. 이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마무리로 당부드립니다. 스스로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십시오. 말이 교과서이고 하루가 수업입니다. 뇌는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시작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마음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이제 뇌가 어떻게 다시 깨어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힘을 가소성이라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뇌는 평생 세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닫힌 문이라도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는 오래된 도로망과 같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은 넓어지고 안 쓰는 길은 막힙니다. 그런데 새 길을 내면 다시 통합니다. 연습하고 반복하면 그 길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게 바로 뇌의 회복력, 가소성입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78세 박노인님입니다. 30년 동안 우체국에서 일하셨습니다. 은퇴 후 조용히 살던 어느 날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었고 걷는 일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인생은 끝이구나. 그분이 하신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작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훈련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눈을 감고 팔이 움직인다고 상상하는 연습입니다. 마음속에서만 팔을 들어 올리는 훈련입니다. 하루 5분씩 꾸준히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왼손 검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첫 신호였습니다. 뇌의 다른 부위가 새로운 회로를 만든 것입니다. 거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오른손의 움직임을 보며 왼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자 팔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MRI 검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손상된 부위 옆에서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졌습니다. 뇌가 스스로 우회로를 만든 것입니다. 박노인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길이 다시 뚫린 기분입니다. 그 웃음이 바로 가소성의 증거였습니다. 이번엔 부산 해운대의 장순덕님 이야기입니다. 80세, 평생 주부로 살다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자신감이 줄고 세상과의 대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추천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었는데요.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을 푸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별 한 곡이 전부였습니다. 2손을 맞추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뇌가 반응했습니다. 한 음이 새로운 연결을 만든 것입니다. 3달 후 간단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1년 뒤엔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을 완주했습니다. 우울증도 사라졌습니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뇌 스캔에서 놀라운 변화가 보였습니다.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에 새로운 회로가 생긴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즐겁게 배우는 활동이 뇌의 불빛을 다시 켜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대전 유성의 김종대님 이야기입니다. 79세 퇴직 후 무료함에 지쳐 있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스마트폰 배우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는데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가지씩 기능을 익혔습니다. 전화 걸기, 사진 찍기, 메시지 보내기. 그는 메모장에 배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3개월 후 SNS에 첫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그 글에 손주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최고.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6개월 후엔 요리 블로그를 운영했습니다. 팔로워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뇌 활동을 측정했더니 전두엽의 활성도가 20대 수준이었습니다. 뇌는 나이가 아니라 호기심을 먹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3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낯선 도전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상, 음악, 기술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뇌가 새 길을 냈습니다. 그 길이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시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이 만든 변화입니다. 이제 원리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뇌는 4가지 조건에서 가장 활발히 변합니다.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둘째, 반복할 때. 셋째, 충분히 쉴 때. 넷째, 기분이 좋을 때. 새로운 것을 배우면 해마가 깨어납니다. 익숙하지 않은 정보는 뇌를 자극합니다. 반복하면 그 회로가 굳어집니다. 쉬면 정리되고 잠이 그 연결을 고정합니다. 즐거운 감정은 도파민을 만들어 그 길에 기름을 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재미를 찾으세요. 재미가 뇌를 젊게 만듭니다. 같은 일을 웃으며 하면 효과가 다릅니다. 행복할 때 뇌는 가장 활발히 연결됩니다. 그게 바로 뇌의 법칙입니다. 저는 이걸 희망의 과학이라 부릅니다.
의지와 감정이 만나 뇌를 다시 짜는 과정입니다.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듯 뇌도 스스로 새 구조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뇌 안에도 그 공사가 가능합니다. 나이는 공사 허가를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 늙은 뇌는 없습니다. 단지 훈련하지 않은 뇌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뇌를 다시 쓰면 됩니다. 새로운 길을 한 걸음만 내디드세요. 걷는 순간 회로는 움직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실천의 시간입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켰고 뇌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그 길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5가지입니다. 첫째, 황당한 이야기 읽기. 뇌를 깨우는 상상력. 뇌는 논리보다 상상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의 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며 깨어납니다. 그때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인천 연수구의 76세 오학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신문만 보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머리가 굳었어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권했습니다. 신문 대신 동화책을 읽어보세요. 처음엔 웃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일주일 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별주부전 피노키오를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토끼가 약속을 어기네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뇌의 언어 영역, 감정 영역, 상상 영역이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세상과의 대화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손주가 놀러 오면 동화 한 편을 읽어줍니다. 뇌는 익숙한 것보다 낯선 것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매일 같은 뉴스 대신 새로운 이야기를 읽으세요. 뇌는 그 순간 새로운 길을 냅니다. 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15분이면 뇌의 전구가 켜집니다. 둘째, 낯선 환경에서 일하기. 뇌를 자극하는 변화. 우리 뇌는 변화를 좋아합니다. 익숙한 공간에서는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장소로 가면 뇌가 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때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광주 동구의 70세 송미래님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손바느질을 하셨습니다. 집안일이 다 끝나면 그 자리에 앉아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장소를 바꿔보세요. 그날부터 송미래님은 동네 도서관으로 나갔습니다. 도서관 창가 자리에서 손바느질을 하며 사람들을 구경하고 책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뇌에 자극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피곤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머리가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할 일도 잘 기억나고 밤에도 잠이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낯선 공간은 뇌를 깨어있게 합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 다른 장소를 걸어보세요. 가까운 공원, 시장, 카페도 좋습니다. 새로운 냄새와 소리가 뇌를 자극합니다. 익숙함을 벗어나는 순간 해마가 깨어납니다. 셋째, 하루 20분 걷기. 해마를 키우는 산책. 운동은 뇌에 가장 좋은 영양제입니다. 걷기만으로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자랍니다. 해마는 기억의 창고입니다. 혈류가 늘고 신경 영양 물질이 생성됩니다. 서울 양천구의 74세 김태수님은 무릎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분씩 집 근처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단이 힘들고 숨이 찼습니다. 그는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내일은 어제보다 2걸음 더. 3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걸음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요리 순서를 잊지 않았고 글자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뇌 MRI를 찍었더니 해마의 크기가 2% 늘었습니다. 약보다 강한 운동의 힘이었습니다. 하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리듬을 느끼며 천천히 걸으세요. 가벼운 음악을 들으며 걷는 것도 좋습니다. 걷는 발자국이 뇌의 회로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넷째, 소리 내어 말하기. 뇌에 명령을 주는 언어. 우리 뇌는 말의 주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한 말도 외부의 목소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실험에서 2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속으로 암기했고 다른 그룹은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결과는 후자가 30% 더 기억을 오래 유지했습니다. 말소리가 전두엽과 청각 피지를 자극한 것입니다.
수원 권성구의 68세 이정자님은 이런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걸 배운다. 나는 아직 젊은 뇌를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을 반복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불안이 줄고 기억도 또렷해졌습니다. 혼잣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 밖으로 내세요. 긍정의 말은 뇌의 설정을 바꿉니다. 그 말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뇌를 바꿉니다. 다섯째, 하루 5분 심호흡. 뇌를 진정시키는 휴식. 스트레스는 뇌의 적입니다. 오랫동안 긴장하면 해마가 손상됩니다. 심호흡은 뇌의 산소를 늘리고 코르티솔을 줄입니다. 예일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5분 호흡을 한 노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30% 감소했습니다. 집중력은 25% 높아졌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전남 순천의 80세 박정희님은 이 호흡법을 꾸준히 합니다. 아침 햇살이 들 때 의자에 앉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았다가 8초 내쉽니다. 이 리듬을 5번 반복합니다. 끝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호흡은 약보다 빠른 진통제입니다. 호흡이 깊어질수록 뇌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 한 번의 숨이 뇌를 다시 젊게 합니다. 이 5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특별한 도구도 없습니다. 단지 꾸준함만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동화책을 읽고 내일은 10분만 걸어보세요. 모레는 혼잣말을 하고 그 다음 날은 낯선 곳으로 나가보세요. 작은 시도가 쌓이면 뇌는 금세 반응합니다. 뇌를 젊게 만드는 건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행동의 선택입니다. 그 반복이 길을 만들고 그 길이 기억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뇌의 훈련장입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켰고 뇌의 회로를 다시 만들었으며 실천할 5가지 습관도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 습관을 하루의 삶 안에 묶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는 하루 단위로 기억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뇌를 단련하는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월요일 마음선언의 날, 한 주를 여는 첫날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혼잣말이지만 뇌는 그 소리를 명령으로 받습니다. 87세 현역 의사인 저 역시 매주 월요일 아침엔 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 새로운 걸 배운다. 그 한마디가 제 뇌의 스위치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72세 김은자님도 매주 월요일마다 자신의 다이어리에 씁니다. 오늘은 새 회로를 만든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즐겁다고 합니다. 그 문장이 하루를 움직입니다. 화요일 낯선 길을 걷는 날, 같은 길을 걸으면 뇌는 쉬어버립니다. 하지만 모퉁이 하나를 돌아도 뇌는 깨어납니다. 화요일엔 늘 다니던 길을 바꿔보세요. 강원 춘천의 74세 최영호님 부부는 화요일마다 집에서 버스를 타고 시장까지 갑니다. 시장까지 가는 동안 새로운 냄새, 소리, 표정을 봅니다. 길이 달라지니 하루가 길어졌어요. 그 말 속엔 뇌의 자극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카페, 공원, 서점을 찾아보세요. 같은 도시라도 새로움은 있습니다. 그 변화를 느끼는 순간 해마가 활짝 깨어납니다. 수요일 책 읽는 날, 오늘은 뇌에 상상력을 주는 날입니다. 신문 대신 짧은 동화 한 편, 시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소리 내어 읽으면 뇌의 언어 영역과 감정 영역이 동시에 반응합니다. 부산 해운대의 장순덕님은 이날을 피아노와 책의 날로 정했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동화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손녀에게 전화를 걸어 줄거리를 들려줍니다. 그 대화 속에서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읽기와 말하기는 뇌의 두 날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책 한 페이지를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뇌가 환하게 켜질 것입니다. 목요일 걷기의 날, 하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리듬을 느끼며 걸으세요. 전남 순천의 80세 박정희님은 목요일마다 친구와 함께 걷습니다. 둘은 말없이 걸을 때도 많습니다. 숨이 고르고 생각이 정리돼요. 그 고요함 속에서 뇌는 정돈됩니다.
걷기는 기억력을 키우는 가장 단순한 훈련입니다. 해마의 혈류를 늘리고 새로운 신경세포를 자랍니다. 걷는 동안 떠오르는 생각을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그 기록이 뇌의 발자국이 됩니다. 금요일 가족과 대화하는 날, 혼자보다 함께할 때 뇌는 더 활발합니다. 대화는 가장 강력한 뇌 훈련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고 감정을 나누면 뇌의 공감 회로가 자극됩니다. 대전 유성의 김종대님은 매주 금요일 저녁 손주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요즘 배운 단어를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로 시작된 대화가 서로의 뇌를 자극하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뇌의 연결망이 자랍니다. 토요일 창의의 날, 주말에는 새로운 일을 해보세요. 요리, 그림, 악기, 사진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정답이 없는 활동이 뇌를 젊게 만듭니다. 광주 동구의 송미래님은 토요일마다 새 요리를 도전합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매주 새로운 향이 만들어졌습니다. 요리하면서 머리가 더 또렷해졌어요. 그건 맛의 변화가 아니라 뇌의 변화였습니다. 창의적인 활동은 뇌를 확장시킵니다. 틀린 것도 실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마음입니다. 일요일 쉼의 날, 뇌는 쉴 때 성장합니다. 수면 중 우리는 배운 것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쉬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동안 만든 회로를 단단히 고정하는 과정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이명자님은 일요일마다 일기를 씁니다. 그 주의 변화를 짧게 기록합니다. 이번 주엔 혼잣말을 꾸준히 했다. 새로운 길을 걸었다. 그 기록이 다음 주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써보세요. 뇌는 기록된 것을 오래 기억합니다. 펜을 드는 순간 손과 기억의 회로가 함께 움직입니다. 이 일주일의 루틴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뇌를 젊게 만드는 건 거대한 변화가 아닙니다. 매일의 반복, 그리고 진심이 만든 작은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정성껏 살아갈 때 뇌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87세 의사로 여전히 수술을 합니다. 매일 새로운 논문을 읽고 새로운 기법을 연습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뇌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 뇌에게 매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배우자. 오늘도 연결하자. 그 한마디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멈춘 마음이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만 젊어져도 됩니다. 한 달이면 30%, 1년이면 새로운 뇌입니다. 변화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뇌가 다시 빛나는 순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뇌는 늙지 않습니다. 단지 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깨워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1% 젊어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 행동 하나가 또 다른 뇌의 연결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밝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